지뢰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뢰에는 3정도가 있는데요. 즐거운 하나는 지뢰대를 과학 맞춰주는 시간. 받침점, 그리고 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용점, 그리고 힘을 주는 힘점. 느낌아 뭐하니? 수업에 집중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작용점과 느낌 씨처럼 받침점, 수업 시간에 그리고 딴짓하는 힘점의 학생 길이의 차이에 꼭 따라서 더 있다, 큰 힘을 낼 수도 없다. 있고, 또 작은 힘을 낼 수 있는 지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를 벌어야 직성이 풀리겠죠. 느낌아 그만해라. 어우, 저러다 맞으면 많이 아플 텐데. 느낌 씨 이제 그만. 그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너 이 녀석 느낌이 그만하라고 했다. 결국 극단의 조치. 뭐야? 이게 어디서 날라왔지? 너 이 녀석 느낌이 그만하라고 했다. 오호, 이것은 선생님의 필살기 투석기였군요. 멀리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투석기의 위력. 지렛대 사용 설명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지우개를 쏘아 올린 투석기는 먼 옛날 전쟁에서 무거운 돌이나 화포를 날려보냈던 무기의 일종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도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뢰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죠. 지옥의 전쟁으로 우정의 금이 갈 뻔한 두 사람. 그런데 체중 차이 때문에 시소가 꼼짝도 하지 않는 상황. 그렇죠. 더 무거운 사람이 시소의 중심, 즉 받침점 가까이에 앉으면 비로소 균형이 맞게 됩니다. 가벼운 사람의 입장에선 적은 몸무게로 무거운 상대를 들어올리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지뢰의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위치에 따라 작용하는 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1종, 2종, 3종 지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앞에 있는 양팔 저울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 양팔 저울을 받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받침점이라고 하고 들어올린 물체가 놓이는 이곳을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눌렀을 때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이 점을 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지뢰를 일종지뢰라고 합니다. 약간 시소 같네요. 예, 시소가 대표적인 일종지뢰의 예고요. 이 일종지뢰는 작은 힘을 줘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위나 장도리 같은 것들이 일종지뢰의 예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소는 1종 지뢰. 선생님, 여기 앞에 병따개가 있는데 예. 병따개는 2종 지뢰인가요? 예, 대표적인 이종지뢰입니다. 병따개는 이 끝부분이 받침점, 그리고 병을 따는 이 부분이 작용점,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힘을 주는 이 부분을 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따개는 받침점에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병마개를 쉽게 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종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병뚜껑을 뻥! 이러한 원리만 알면 병따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물건으로 병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종 지뢰 선수 입장. 선생님, 이번에는 앞에 핀셋이 있는데요? 예, 이 핀셋이 대표적인 3종 지뢰인데요. 이 핀셋은 끝에 모여 있는 부분이 받침점, 그리고 핀셋에 짚는 부분을 작용점, 그리고 손으로 짚는 이 부분을 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침점과 힘점의 거리가 짧은 3종 지뢰는 물체를 들어올릴 시 힘의 이득은 없지만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느낌 씨 앞에 있는 이 작은 구슬들을 손으로 옆으로 옮겨 보시겠어요? 에이, 이거야 식은 죽 먹기죠. 도전!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맨손으로 구슬 옮기기. 허리 업! 허리 업! 구슬을 모두 옮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분 38초. 그럼 이번엔 핀셋을 사용해서 다시 옮겨볼까요? 맨손 때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한데요. 결과는?
오, 약 1분 14초. 24초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좁은 틈에 끼인 구슬을 맨손으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하, 이 구슬을 꺼내기는커녕 손가락 두께 때문에 잘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역시 핀셋을 사용하면 구슬을 쉽게 꺼낼 수 있겠죠? 3종 지뢰는 1종, 2종 지뢰와는 달리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해선 물건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지만 대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핀셋과 젓가락과 같은 도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낚싯대도 3종 지뢰인가요? 예, 낚싯대도 3종 지뢰인데요. 손잡이인 부분을 움직이면 낚싯대의 끝이 많이 움직이는 3종 지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날린 그 투석기는 몇 종 지뢰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힘점을 눌러서 반대쪽인 작용점에서 지우개가 날아갔으니까 1종 지뢰네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지뢰 박사 다 됐군요. 지뢰의 원리 3종 세트!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요. 1종 지뢰는 받침점이 가운데 오는 가위나 시소. 2종 지뢰는 작용점이 가운데 오는 병따개나 작두. 3종 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오는 핀셋, 젓가락, 낚싯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뢰의 3요소 중 가운데 무엇이 오는지 기억하면 되겠죠? 아니, 지뢰 박사가 되더니 본인이 지뢰가 된 줄 착각하심? 아유, 이럴 때는 도구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 바로 지렛대를 이용해야겠어. 우라차차차차! 한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을. 실린더의 기름에 압력을 가하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작은 힘으로도 유체의 압력이 생겨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에이,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인들 못 들겠어요? 지당하신 말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도 들 수 있죠. 단, 내가 지구 밖에 설 수 있고 긴 지렛대와 받침대만 있다면 말이죠.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남긴 이 말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를 60kg으로 가정하고 받침대로부터 1m 거리에 지구를 올려놓았다고 본다면 지구를 들기 위해 필요한 지렛대의 길이는 10의 23제곱미터. 이러한 조건에서 지구를 1cm 들어 올리려면 약 1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힘점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 올릴 때까지는 30조 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의 자리를 지키는 걸로. 저는 지구는 들 순 없지만 짠! 이 사과 하나는 가뿐하게 들 수 있죠. 아니야.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이 사과도 나눠 먹어야겠죠? 잠시만요. 아이고, 지구도 들어 올리겠다더니 사과도 쪼개지 못하는 연약한 남자였군요. 아우, 이상하다. 악력이 약해졌나? 줘봐요. 그녀의 손에서 속살을 보여버린 사과. 많이 당황하셨어요. 민망하니까 빠르게 이동. 아, 제가 아무래도 사과가 안 쪼개지거든요. 한번 쪼개주세요. 자, 오! 아,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아니, 모형 아닙니다. 민망할 때는 사과 탓을 한다. 죄송합니다. 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야, 쪼개진 못해도 그래도 박살은 내놨습니다. 진짜, 야, 초전 박살 그냥. 한번 쪼개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안 되네요. 너무 빠른 폭이 아니에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자, 다시 한 번. 자, 얼굴로 힘을 쓴 결과 안녕히 계세요. 한 번만 딱 쪼개주세요.
옆에 여성분 무척 놀라셨죠? 야, 지금 있는 건 정수리로 지금 깨시고 계십니다. 어휴, 정수리 파워가 통했군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쪼개셨어요? 와, 요령이 뭐예요? 손톱으로 찍어 눌렀어. 손톱으로 찍어 눌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작정 힘으로 사과를 쪼개려고 했지만 여기에서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도 깔끔하게 사과를 쪼갤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과를 쪼갰습니다.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원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쪼갤 수 있습니다. 느낌 씨는 사람들에게 원리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 자랑만 하고 있네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씩 받으세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구부려 봅시다. 저는 이지차력단의 느낌입니다. 모두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한번 휘게 해볼까요? 숟가락으로 밥 먹던 힘을 다해 구부려 주세요. 더. 느낌 씨는 애초에 성공하는 게 1도 없네요. 야! 그럼 이번에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받침점을 만들어서 한번 휘게 해볼까요? 오호호! 너에게 이런 힘이! 라는 표정이죠. 손가락 받침점 하나로 엿가락 휘듯 휘어지는 숟가락. 나 이런 사람이야. 받침점 만들었을 때랑 안 만들었을 때랑 느낌이 어땠어요? 받침점 안 만들었을 때는 진짜 안 휘어졌는데 받침점 만드니까 너무 잘 휘어져서 놀랐어요. 받침점을 만드니까 적은 힘으로도 더 숟가락이 잘 휘어지는 것 같아요. 받침점을 안 만들었을 때는 엄청 두꺼운 철을 구부린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받침점을 만드니까 엄청 잘 휘어졌어요. 이지 사이언스 빠샤! 이제 느낌 씨의 숟가락이 남아나질 않겠군요. 느낌 씨가 지렛대의 원리를 열공하는 동안 무름 씨는 알통자락에 여념이 없는 모양인데요. 이 아름다운 인체 속의 지렛대의 원리 궁금하다고요? 저만 따라오시죠. 고고!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은 뼈, 근육, 관절 등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인체는 힘의 이득을 얻거나 속도나 거리 면에서 유리함을 얻는 것인데요. 이때 지렛대의 원리가 활용됩니다. 인체 내의 뼈가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은 힘점, 회전 운동을 담당하며 뼈와 뼈가 접합하는 관절은 축, 즉 받침점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렛대에 가해지는 무게가 저항점이 됩니다. 앞서 배운 대로 인체 지뢰 역시 힘점, 받침점, 저항점의 위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게 되고 힘의 효율 면에서도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힘이 작용하는 지점인 힘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힘팔이라고 하고 저항이 작용하는 지점인 저항점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저항팔이라고 하는데요. 지뢰에서 받침점이 중심에 위치한 1종 지뢰는 힘팔과 저항팔의 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무게가 균형을 이루기도 합니다. 반면 힘팔이 저항팔에 비해 긴 2종 지뢰는 작은 힘으로도 큰 저항을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힘팔이 저항팔보다 짧은 3종 지뢰는 힘에서는 비교적 손해를 보는 대신 속도와 거리 면에서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물체를 더 빨리, 더 멀리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무름 씨가 머리를 앞뒤로 끄덕이는 모습은 대표적인 일종 지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거운 머리에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는 귀 및 관절이 받침점의 역할을 하고 목 뒤의 근육이 힘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목과 머리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만 저항점, 즉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힘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체중을 버틸 때 사용되는 이 종아리 근육이 바로 대표적인 이종지뢰의 모습인데요. 작은 종아리 근육의 힘으로 체중이라는 큰 무게를 견뎌 힘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은 물건을 짚거나 빠른 행동을 취하는 등 대부분의 인체 관절은 3종 지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체 속 지렛대의 원리는 앉았다 일어나고 걷고 눕는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움직임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움직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에서도 지렛대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무름씨가 직접 나섰네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지렛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나 인체 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 속에서도 이 지렛대 원리가 숨어져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정말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우선 땀 좀 흘려볼까요? 갑자기 땀부터 흘리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운동 속 지렛대의 원리가 궁금한 자, 지금부터 윗몸 일으키기 100회 실시! 엉덩이를 받침점으로 삼고 상체의 저항점과 하체의 힘점이 각각 반대편에 위치한 V자형 윗몸 일으키기는 대표적인 일종 지뢰 운동인데요. 이때 두 손이 바닥을 짚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뭐죠? 다음은 이종지뢰를 이용한 운동이 되겠는데 이종지뢰 같은 경우는 저항이 힘과 축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팔굽혀펴기가 있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발끝을 받침점으로 하여 저항이 되는 체중을 팔의 힘을 이용해 버티는 운동인데요. 받침점과 힘점의 길이가 가장 멀고 오로지 양팔을 이용해 무거운 체중을 버틴다는 점에서 힘의 이득이 큰 이종지뢰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의 근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팔굽혀펴기에 이은 다음 운동, 복근 운동의 대명사 으쌰 윗몸 일으키기인데요. 엉덩이부터 지면에 닿아 있는 발까지, 즉 하체를 받침점으로 하여 상체의 무게를 일으킬 때 힘점에 해당하는 복근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죠. 힘점, 받침점, 저항점을 각각 놓고 봤을 때 3종 지뢰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면 실제 상황에서 실제 스포츠 동작에서의 그런 지뢰의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던지는 동작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던지기요?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되죠?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힘팔과 저항팔의 길이에 따른 힘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팔의 길이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공을 던질 때 사용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것이죠. 손끝에서부터 잰 팔의 길이 무름씨는 69cm, 박사님은 75cm로 무름씨가 좀 짧군요. 아하! 정확한 실험을 위해 오늘의 실험 도우미 동작 분석 카메라를 소환했는데요. 동작 분석 카메라는 공을 던질 때의 움직임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환해 점선으로 나타내주며 근육의 움직임 및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자, 그 전에 동작 분석 카메라가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절과 근육에 반사 마크를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준비 완료. 제작진을 향한 분노를 담아 공을 힘껏 던져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스포츠 선수를 연상시키는 비주얼의 박사님이 공을 던지는데요. 네, 와인드업. 한눈에 봐도 무름씨보다 길쭉한 팔다리를 이용한 멋진 투구 스트라이크예요. 공을 던지는 데 있어 팔의 길이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요 팔 길이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저항팔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저항팔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항팔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회전 반경을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 팔이 길수록 받침점과 저항점의 길이는 길어지고 저항팔의 길이가 길수록 공을 던질 때 더 큰 힘이 필요해지는 동시에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 분절의 길이는 스포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팔 다리가 길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 창 던지기, 왕반 던지기 등과 같은 투척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팔다리가 짧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의 경우 저항팔의 길이가 짧은 것을 이용하여 적은 힘으로도 신체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체조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호! 스포츠에 맞들린 물음씨 이번엔 유도장을 찾았군요. 맺히고 조르고 누르는 기술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 유도는 본인보다 체구가 큰 상대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짜릿함은 말로 표할 수가 없죠. 살려주세요. 사람 달라. 요것이 바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도의 대표 기술 매치기입니다. 자신의 몸이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자리에만 위치한다면 동작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일종 지뢰를 이용한 유도 기술은 뭐가 있나요? 뭐 수많은 기술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한팔 어부치가 있습니다. 한팔 어부치기요? 네네.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럼요. 와. 자, 그럼 뭐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네. 유도의 대표적인 손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한팔 업어치기는 상대의 한쪽 팔을 잡고 본인의 엉덩이를 축으로 삼아 상대의 하체를 들어 넘기는 기술입니다. 받침점이 가운데에 위치하여 일종 지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죠. 관장님, 네. 방금 일종 지뢰를 이용한 유도 기술을 봤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이종 지뢰를 이용한 유도 기술 볼 수 있나요? 이중지대대를 이용하는 뭐 대표적인 기술은 그 매치기에는 빗당기치기, 굳히기에는 조르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보실래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초보자니까 네.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 쉽습니다. 조르기의 기본 맨손 조르기부터 살펴볼까요? 두 손을 모아 고정시킨 곳이 받침점, 양손을 잡아당기는 팔꿈치가 힘점, 상대 목을 조르는 팔이 작용점이 되는 맨손 조르기입니다. 받침점과 힘점의 거리가 먼 이종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로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의 효과를 발휘하죠. 상대의 발에 다리를 걸어 중심을 무너뜨려 넘기는 빗당겨치기 역시 이종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를 잡아당기는 팔을 힘점, 상대의 발에 거는 다리를 받침점으로 하여 상대를 넘기는 매치기 기술입니다. 빗당겨치기 시 자세를 낮출수록 힘점인 팔과 받침점인 다리의 거리가 멀어져 상대를 쉽게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참 그 좀 잘 좀 해봅시다. 오, 드디어 감 잡았나 보구만. 빗당겨치기에 성공하자마자 아이고 곧바로 허리 후리기에 당한 패대기. 아빠째야. 관장님, 아니 허리 후리기 도대체 지렛대 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허리야, 아유. 자, 허리 후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먼저 기울여 보세요. 하나, 둘. 자, 이게 힘점입니다. 힘점. 예, 그렇죠. 기울였죠. 근데 지금은 힘점이지만은 이제 힘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둘 했죠. 자, 셋. 그래 보세요. 걸기 이때. 자, 기울인 상태에서 이제 허리 후리니까 이 다리로 허리를 힘차게 후려줍니다. 네, 자, 한번 세게 후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허리 후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허리가 후려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다리로 서서 후리는 겁니다. 네. 상대를 앞으로 기울일 때 잡아당기는 팔이 처음에는 힘점으로 작용했다가 다리를 걸어 상대를 넘길 때는 받침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힘점과 받침점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쉽게 맺힌다는 점에서 이 역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만하면은 그 유도의 지렛대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직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 가볼게요. 네. 과장님 이거 네. 과장님 이거 살려주세요. 와, 꿈에서도 허리 후리기를 당할 뻔하다니. 꿈이어서 다행이야. 정말 악몽이었어. 무슨 클로징 해야죠. 네. 클로징이요? 네. 그러니까 클로징이 클로징. 네. 오늘은 인체 속 지렛대부터 운동 속, 거기에 유도 기술 속 지렛대 원리까지. 이야, 이 지렛대 원리를 하루 이렇게 몸소, 이렇게 리얼 생몸으로 배워봤더니 하루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병원으로,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회복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두바이야. 딴딴. 미세먼지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에도 필터가 있다. 맑고 깨끗한 지하철 공기를 책임지는 차세대 공기 정화 필터. 뭐야? 이거 간장이 아니라 참기름이네? 느낌씨의 요리를 살려준 신통방통한 뜰채의 정체는 필터의 화학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잠시만요. 지렛대를. 아저씨 되겠어. 아무 말도 없네요. 아니요, 늦었어요.